네, 이번 주 취재기 시간입니다. 여수 MBC 김단비 기자와 이번 주는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는 COP33 유치 관련해서 시민단체가 국정기획위원회에 직접 건의했다는 소식이 좀 들어와 있네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흔히 막 뉴스를 보면 COP33, 뭐 COP28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좀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예.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좋습니다. 이 COP라는 거는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라는 거를 약자로 줄여서 COP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해마다 전 세계 각국이 모여서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할 것이냐, 이 약속과 행동에 대해서 논의하는 국제적 의사결정 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저희가 흔히 아는 뭐 도쿄 의정서 뭐 이런 기후 변화, 뭐 파리 이제 뭐 협약서 뭐 기후협약 이렇게 같은. 얘기하는 이런 논의를 오가는 곳이 이제 당사국 총회 COP라는 거고요. 지금 한 190여 개국이 가입된 최대 규모의 세계 기후 변화에 관련된 논의를 하는 국제적 기구이고, 이 해마다 열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예. 해마다 열리는 개최지는 뭐 대륙별로 좀 돌아가면서 순회하면서 개최하도록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COP33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제33차 당사국 총회를 얘기하는 거고, 이 33차 총회 같은 경우는 아시아랑 태평양권에서 개최하도록 지금 돼 있어요, 순서가. 그래서 이 COP33을 이제 대한민국 그리고 남해안 남중권에서 개최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것이 이번 내용입니다. 예, 앞서서 COP28을 유치해야 된다 이런 노력들이 있었는데 이건 좀 무산됐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여수 같은 경우는 2009년부터 COP 유치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왔어요. 그 시민사회 단체에서. 굉장히 오래됐어요. 예, 맞습니다. 10년이 훨씬 넘었죠. 근데 그때도 카타르에 좀 양보를 했고, COP28 때도 저희가 UAE에 양보를 했던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COP28을 UAE에서 하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줄 테니 그 다음 차례는 COP33 때는 대한민국에 좀 힘을 실어달라. 뭐 이렇게 정부에서 외교부에서 이런 얘기가 좀 있어서 COP28은 아쉽게도 유치가 무산됐고, 그 다음 차례인 지금 COP33 유치를 위해서 이 전라남도와 경상남도가 지금 힘을 합쳐서 노력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33차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를 대한민국 그리고 남해안 남중권, 전남 동부권이랑 경남 서부권 네, 이쪽에서 맞습니다. 유치를 해달라라는 네. 내용을 이제 건의하러 시민단체가 직접 정부로 갔어요. 예, 맞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했는데, 이 국정기획위원회를 찾아간 목적은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예. COP 유치에 대해서 이제 공약으로 내세웠고, 페이스북에도 그런 이제 기후 변화 관련한 이제 글을 올렸을 때, 공약 사항을 올렸을 때 그 중에 하나가 COP 유치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도 공약한 만큼 이것을 이제 100대 국정 과제에 좀 채택해달라, 이런 것들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제 국정기획위원회를 찾았고 건의문을 전달했고, 이제 관계자들을 좀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예, 지역 국회의원도 동행해서 함께 입장을 좀 밝혔다고요? 예, 맞습니다. 조계원 국회의원하고 주철현 의원이 함께 동석을 해가지고 이제 남해안 남중권에 COP를 유치해야 된다, 좀 더 힘을 실은 거죠. 그렇군요. 자, 일단 주요 내용 간략하게 말씀 주셨는데 단순히 이거를 유치하는 것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켜라 라는 내용이 이제 주된 내용인 거죠? 그렇죠. 남해안 남중권으로 유치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전남 동부와 경남 서부 같은 경우는 산업도 다변화돼 있고 자연자원도 가지고 있고, 또 여수 같은 경우는 엑스포가 있다 보니 엑스포를 또 개최한 지역이라서 국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잖아요. 이런 장점들이 있으니 전남 동부와 경남 서부를 아우르는 남해안 남중권으로 COP를 유치해야 된다. 그리고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동서화합하고 이제 국토 균형 발전 차원 면에서도 COP를 이제 남해안 남중권으로 유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민사회 단체들의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뭐 전남, 경남뿐만 아니라 뭐 포항도 그렇고 제주도 그렇고 COP를 유치하기 위해서 조금씩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작게 보면 저희 이제 대한민국 안에서 이제 남해안 남중권이냐 포항이냐 제주냐 뭐 이렇게 좀 관심 있는 지역들도 있고, 또 크게 보면은 아시아 태평양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저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인도도 지금 경쟁을 대외적으로 하고 있어요. COP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군요. 아직
결정된 것은 하나도 없는 거죠. 대한민국이라는 것도 결정된 게 없고요. 그럼요. 내년 하반기에 이제 31차 회의가 열리거든요. 예. 그때 이제 33차 회의를 어디서 할 건지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내년에 31차면은 그럼 2년 후가 33차가 되는 건가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2028년에 열린다고 보시면 돼요. 해마다 열리는데 2년 전에 그 2년 뒤에 할 개최지를 정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100대 국정과제가 조만간 이제 확정이 될 것 같은데 반영될 수 있을까가 이제 관건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 내부 분위기는 좀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뭐 정확하게 뭐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누구 하나에게 확답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라서 근데 뭐 긍정적으로 이제 어찌 됐든 대선 후보 때 내세웠던 공약 중에 있기 때문에 뭐 국정과제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인도가 지금 공식화한 이제 유치를 하겠다고 했고 또 이제 그 지지하는 곳도 조금 생겨나면서 이런 국제적인 정세를 좀 따져봤을 때는 조금 뭐 국정과제에 포함하는 것은 살짝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요. 뭐 약간 이런 시각도 있고 조금 안에서도 좀 얘기가 많이 오가는 것 같습니다. 예,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될 수 있을지를 좀 지켜봐야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COP28 유치 노력이 좀 한 차례 무산됐던 만큼 새 정부에서 유치를 적극 추진해 줄 수 있기를 좀 지역민 입장에서는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 하나만 더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주 개인 지하수 관련 취재도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우선 이 개인 지하수 상수도 말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상수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아파트나 막 이런데 좀 도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잖아요. 우리 일반적으로. 그게 강이나 호수, 댐 등에서 이제 취산물을 일정의 정수하고 여과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이거를 공급하는 것이 상수도예요. 그래서 공업 이제 단지 뭐 국가산단지 이런 것들도 다 상수도를 통해서 물이 공급되는 거거든요. 근데 도심 지역은 그렇지만 시골일수록 또 마을이 부락이 좀 적은 곳, 뭐 많이 살지 않는 마을이 있잖아요. 가구 세대수가 얼마 되지 않는 또 아니면 이를테면 섬 지역이거나 이런 곳은 상수도관이 연결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수 같은 경우에도 뭐 상수도 보급률이 90%는 될지 몰라도 100%는 안 되거든요. 그래요, 아직도. 그 말은 섬 같은 곳이나 좀 일부 오지 지역 같은 경우는 상수도관이 안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마을 같은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지하수를 사용하는 거예요. 개개인이 사용하기도 하고 마을 단위로 또 개발을 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마을 단위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는 마을 상수도를 이용하거나 소규모 급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이럴 때는 이제 마을에서 이제 몇 가구가 있으니 우리 이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하수를 좀 파달라 지자체에 요구를 하고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신고나 허가를 받아서 이제 파가지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이 이제 마을 단위의 지하수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취재했던 거는 개인 지하수잖아요. 이거는 집집마다 이제 개인이 지하수를 파가지고 물을 사용하는 경우예요. 그래요. 전남 동부권에서 근데 문제가 좀 불거졌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갔던 지역이 고흥의 저만면의 한 마을인데 그 마을 전체 가구가 10가구가 조금 안 될 거예요. 작은 마을이네요. 네, 아주 작은 마을이다 보니까 마을 지하수도 없고 마을 상수도 뭐 소규모 급수 시설도 없고 그냥 개개인이 약간 지하수를 파가지고 펌프를 이용해서 이제 물을 사용하는 건데 뭐 이물로 뭐 쌀 밥도 하고 뭐 야채 씻고 먹기도 하고 샤워도 하고 이제 다 저희가 수돗물처럼 사용하는 물인 거죠. 이 지하수가. 근데 이게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순천에 살다 고흥으로 귀농한 한 가구였는데 이제 자식들이 한 번씩 와가지고 집에서 뭐 샤워를 하고 씻고 뭐 이러면은 좀 피부가 가렵고 뭐가 나고 이런다고 이제 해서 처음으로 수질 검사를 순천대학교에 의뢰해가지고 수질 검사를 했더니 개인이 직접 맡긴 거예요? 예. 총대장균군이 검출되면서 음용수로는 부적합하다 이렇게 판단이 나온 거거든요. 이 총대장균이 어떤 문제를 좀 일으킨다고 합니까? 총대장균군이라고 하면 물속이나 토양 등 환경에서 분포하는 이제 대장균군의 일부다. 그래서 뭐 종속 영양 세균이라고 환경 보전 종합 정보 시스템에는 규정하고 있는데요. 좀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무해한 잡균으로 알려져 있지만 병원균도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음용수로 부적합 판결을 내린 거죠. 수질 검사 결과. 네. 그렇군요. 이게 결국에는 관리가 평소에 안 되고 있다라는 건데
관리 주체도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이 관리를 소홀히 했다라고 뭐 어떻게 책임을 정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상수도는 당연히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고요. 예. 마을 상수도나 소규모 급수 시설도 지자체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예. 수질 검사를 하거든요. 예. 근데 이 문제 사각지대에 놓인 이 개인 지하수 같은 경우는 지하수법에 따르면 이제 개인이 책임을 지는 게 맞아요. 그래서 개인이 정기적으로 뭐 1년이든 2년이든 좀 기준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수질 검사를 받도록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갔던 이 집도 15년을 그 집에 산 지 15년이 됐는데 이번에 번도? 처음으로 수질 검사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좀 안내나 고지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이렇게 시골에 사는 분들이 뭐 젊은 세대일 수도 있지만 고령층이 홀로 많으니까. 떨어진 어르신들이 많을 거잖아요. 이런 분들은 그만큼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옛날부터 그냥 썼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쓴다는 거죠.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2021년부터 개인 지하수 관정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먹는 물을 안전하게 관리를 하자. 그리고 좀 떨어진 지역이라도 어찌됐든 지금 상수도 그런 혜택들을 못 누리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오지에 산다는 이유로. 예. 근데 이런 분들의 먹는 물 안전성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개인 지하수 관정 실태 조사를 실시하는데 이 해마다 검사 결과를 보면 뭐 이 집 같은 경우는 대장균군이 나왔지만 라돈이라든지 우라늄이라든지 이게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도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요. 네. 이게 사실은 그 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그렇죠. 지자체 차원 넘어서 좀 전국적으로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 보입니다. 어찌됐든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니까요. 물론 정부 대책도 있어요. 이 정수기를 설치해 준다거나 저감 장치를 지원하는 케이스도 있긴 한데 이 예산이 되게 극히 일부에 좀 불과하고 또 이거를 매년 수질 검사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많고 또 개인 지하수는 옛날 같은 경우는 농업용수로 신청해가지고 이후에 또 생활용수로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시골에서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만큼 사각지대에 놓여서 현황 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실태예요. 고흥에는 몇 가구가 지금 뭐 개인 지하수를 이용하는지 여수에는 몇 가구가 이용하는지 이런 실태 파악부터 좀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게요. 지자체 차원에서 뭐 전수조사를 하든지 해서 지금 실태를 꼼꼼하게 파악하는 게 우선 돼서 이런 피해가 없도록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번 주 취재기 김단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